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효과를 보인 약이 현재까지 두 가지 있습니다. 덱사메타손은 과잉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인공호흡기가 필요할 정도로 악화된 환자의 생존율을 높여줍니다. 인공호흡기까지 썼다가 생명은 건져도 몸이 온전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악화를 막는 약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덱사메타손은 상태가 그 정도로 나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약간 해롭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렘데시비르는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약인데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임상시험들도 있고 효과를 지지하는 데이터도 신통치가 않아서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 렘데시비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특화된 항바이러스제가 아니고 항체 치료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춤형으로 개발된 약이라 바이러스 억제 효과는 훨씬 뛰어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항체 치료제들이 개발 중인데 대표적인 기업인 일라이 릴리와 리제네론이 중증 환자 대상의 임상시험을 중단했다고 하는데 항체 치료제가 실패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증으로 진행된 환자들은 바이러스가 폐 등 장기에 이미 불을 질러 놓은 상태라서 뒤늦은 바이러스 억제제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악화되는 환자들도 항체 형성 같은 후천성 면역 기능은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바이러스제는 중증이 되기 전에 신속하게 사용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경증 환자에 대한 임상 이상 결과가 10월 28일에 논문으로 발표됐습니다. 효능을 판단하는 지표로 설정한 확진 후 11일째 바이러스 배출량은 3가지 용량 중에서 중간 용량만 가짜 약 플라시보 대조군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이러스 배출량은 효과가 커 보이지 않는데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악화되는 비율이 플라시보 대조군과 차이가 컸습니다. 플라시보는 6%였고 치료제 그룹은 1에서 2% 정도였는데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효과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증상도 항체 치료제 그룹이 더 좋았습니다. 렘데시비르는 하루에 한 번씩 며칠 동안 주사하지만 항체 치료제는 딱 한 번만 주사했습니다. 병원에서 영양제 맞듯이 1시간 동안 정맥 주사로 맞으면 됩니다. 항체 치료제는 가격이 고가인데 일라이릴리는 공급가로 1회 접종분에 $1250, 140만원 정도를 책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항체 치료제 전문기업인 셀트리온이 도전하고 있는데 좀 늦었죠. 이번에 논문이 발표된 일라이릴리의 연구는 6월 17일에 임상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셀트리온 임상시험 정보를 비교해보면 9월 25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100일 정도 차이가 나니까 비슷한 속도로 진행된다면 3달 정도 있어야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